지금 여러분들이 새롭게 들은 뉴스가 거의 없죠. 이준서를 지금 오늘까지 3번째 소환했어요. 그리고 이유미와 대절신문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오늘. 그 사이에 김인원하고 김성호가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들로 한 번씩 소환됐다가 출석했다가 한 번 더 부르는까지 부르고 있다.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검찰의 방향성은 잡혔습니다. 저는 증거를 잡았다고 봐요. 이준서가 계속 부정을 하니까 내가 시킨 게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하니까 계속 불러대고 있는 건데 이유미가 한 말이 이준서가 한 말과 같으면 여러 번 부를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이유미가 있고 이유미 관련된 나오는 증거들이 있고 각종 검찰이 수집한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안 맞아떨어지니까 계속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은 이준서가 당시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가도 상관없어요. 이준서의 지시라든지 또는 알면서도 방조했다든지 이 두 가지를 놓고 그 연결고리 이유미가 정말로 단독 범행한 게 맞냐를 지금 맞추고 있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요즘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번뜩 생각났던 게 이게 죄로 지금 보고 있는 게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는 그 허위사실 공표죄 이걸 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법 내용이 정확하게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할 목적으로 그 정보를 소지한 죄거든요. 그러면 공표한 사람은 무조건 죄가 된다는 거잖아요. 공표한 사람. 그러면 공표한 사람은 이유미가 아니죠. 이준서도 아니고. 예, 김인원하고 김성호 전 의원 그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공표한 사람이잖아요. 그 이후에 박지원 의원도 줄기차게 써먹었고 이용주 의원도 줄기차게 써먹었고 이현주 의원도 줄기차게 그 공개적으로 이렇게 거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공표 행위면은 그 공표를 한 그 사람들이 일단 1차적으로 혐의가 있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목적으로 그 정보를 소지한 사람, 우리가 이게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 그러면 그 내부 당직자들, 검증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죄의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미는 조작해낸 그 실무자죠. 제일 꼬리에 실무자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죄의 크기로 보면 제일 작은 사람인 거예요. 이유미 씨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보면. 그래서 검찰이 그걸 알 거잖아요. 이런 그 죄의 특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자기들이 논리를 만들어서 최소한 그 모든 혐의를 이유미와 이준서 두 사람에게 집중되도록 논리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그러면은 한 사람을 더 넣어야 되는데, 당직자들 중에 누군가를. 그건 누가 그러면은 총대 맨다 그러죠? 총대 매고 누가 들어갈 거냐. 안 그러면은 검찰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한 사람만 더 들어와서 하면은 딱 왔고 딱 짜지고 딱 깔끔하게 법리상 깔끔하게 딱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더 들어온다는 거는 조직 범죄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안철수까지 또 이렇게 그 칼끝이 조여지는 거를 피할 수가 없게 되고 검찰로서도 최선을 다했고 국민의당도 최선을 다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의당 조작 사건은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 야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민주당에서 선거 기간 내에 공식적으로 고발을 한 상태에서 수사가 들어간 거예요. 인지수사가 아니고 민주당에서 정식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그 내용을 파 들어가다가 보니까 이유미라고 특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조작을 한 것 같은 첩보를 잡아요. 검찰에서. 그래서 놀래니까 얘가 안에다가 막 문자를 돌린 거예요. 나 잡혀갈 것 같아. 큰일 났어. 막 도와줘 이렇게. 그리고선 이게 안 풀리니까 그냥 까발린 거예요. 그리고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된 건데 이유미가 핵심은 아니고요. 이미 검찰에서는 그 내용들의 조작에 관계된 내부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아마 상당 부분 다 이루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인지수사가 아니고 고발수사이기 때문에 이미 대충 틀은 짜여져 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와꾸는 짜져 있고 거기에서 이유미와 이준서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피의자로 구속하고 피의자로 소환했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는 참고인으로 부른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검찰에서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피레미들이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사실 나온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는 이런 거예요. 통화 녹취가 확보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유미가 이준서에게 무섭다. 그만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준서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이준서가
조작을 지시하고 막 그랬을 때, 그러니까 지금 대선 전에 한참 1대1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계속 그게 이제 당에서 막 부풀려지잖아요. 막 지금 그 당시에 대선전에서 공명선거 추진한다는 있었던 이용주나 김인원이나 김성호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발언들이 지금 트위터 같은 데 보면 막 떠들고 있거든요. 그대로 나와. 이유미가 조작한 사례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다는 등 막 온갖 것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유미가 이준서한테 했던 말이 정말 무섭다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 통화 녹취가 확보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그것을 이준서는 이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둥. 그러니까 이준서는 지금 계속 불려들어가고 있는데 이준서와 박지원 당시 선대위원장 간의 통화가 36초 있었다는 것이 지금 또 밝혀졌네요. 그렇죠. 모를 리가 며칠 날이요? 5월 1일. 5월 1일 날? 대선이 한 4일 전? 아니 일주일 정도 남았죠. 그러니까 공표하기 4일 전. 거기다가 그 사실 조작한 증거를 공표한 날이 5월 5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통화를 결제받고 한 거네. 충분해요. 네, 충분한 시간이죠. 보통 제 통화 내역이 이렇게 녹음되는 앱으로 보면은 통화가 1분 넘는 게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몇십 초 대 그런 거라서. 박지원 씨도 혹시 갤럭시 폰 아닐까요? 그렇게 밝혀지는 거 보면은 검찰은 자기들의 어떤 명운이 걸려 있는 그래서 국민의당을 묵사발 내야 되는 그런 존재는 아니고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하는 거는 공정한 수사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라서. 예, 보여줘야 돼. 맥없이 이준서를 불러다가 막 며칠씩 불러대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지. 일단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데 검찰의 행위를 보면 그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검찰이 뭔가 믿는 게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이렇게 나오는 여러 가지 소스들을 보면 그러면 분명히 국민의당의 지도부 최소한 몇 명은 조작인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했다. 이게 첫 번째고 이제는 그리고 하나 더는 그것까지 부정한다고 해도 올라 이거 검증 같은 거 필요 없어. 무조건 쏴. 그런 세력까지는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두 번째일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100%예요. 그 두 번째 이상일 가능성. 최소한 박지원은 알았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검증이 잘 제대로 안 된 건데 뭐 상관없다. 그래서 이겨야 되니까 쏴. 이런 정도까지는 갔을 거라고 봐요. 그럼 박지원 씨 목 내놔야 되네. 본인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그 우리 미애 누나가 칼질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그 목 위에 있는 거 별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 안 되고요. 그냥 법적 처벌만 받으면 돼요. 뭐 목까지 내놓고 그래. 좋지도 않은 거. 그러니까 실제로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거는 건 진짜 열받아. 그거 상징적으로 그 직이라고 해도 자기 지금 직도 없는 사람이거든. 목을 건다는 말은 진짜로 목을 친다는 말이라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자리를 내놓겠다 이런 거에 가까운데 꼭 걸어도 이렇게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하게. 아 진짜 그거는 심각해요. 뭐 물에 뛰어 들어가겠다라든지 사액을 받겠다라든지 목을 뭐 내놓겠다라든지 너무 자극적인 단어들이 그렇지. 뉴스에 나오면은 이걸 누가 듣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해요. 홍준표 이 새끼 이거. 아니 근데 대선 때 엄청 했잖아요. 홍준표 같은 애들은 뛰어드는 거 그냥 박수 쳐줄 만한 그 아량은 되는데 박지원 씨 목 위에 있는 건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 필요 없어. 너무 늙었어. 아. 목이 있는 게. 최소한 푸나 정도는 돼야지. 왜 이래요? 부끄럽게. 어쨌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내역들이 있고 검찰은 아마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자신감이 있어 보여요. 무리하게 막 불러대다가 나중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결론을 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역풍에 시달리거든요. 그럼요. 그 방향성을 보면 알아요. 이준서 한번 하루 불러놓고 이건 이유미가 단독을 한 건 맞다고 느꼈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요.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이유가 완벽하게 왁구를 맞춰야 되는 왁구는 표현이 좀 그렇게 죄송합니다. 어떤 그 틀을 맞춰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네요. 이준서가 얼마큼 버텨주느냐예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 중에서 지금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으신 게 야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처음에 야수님이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본인이 겪어본 이준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약간 이 사람 되게 꼼꼼하고 법적으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이런 사람인데 성격이죠. 가능했을까라는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어때요? 자기가 매개체가 되면 책임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면 그 프로세스 안에는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 기획을 해서 지휘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전달하는 그 심부름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MBN에서 인터뷰하고 하는 거 보면은 네. 정말 눈썹이 시옷자가 돼 있는 거예요. 본인은 아니다. 너무 억울하다. 네, 네, 네. 거의 울 것 같이 네. 막 그렇게 완전 잡아떼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지금 그 섣불리 그 최고위원 하나 청년목 최고위원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그땐 좋았지. 이 경력 전체가 지금 날아가게 생겼는데 지금 그 언론 프레임에 의해서 우리 온 국민들이 지금 계속 지금 놀아나고 있는 게 이유미하고 이준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발 사건에서 예, 예. 절대. 왜냐하면 얘네들은 하수인들이고요. 예. 얘네들이 뭐 조작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발 내용은 조작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작한 내용을 퍼뜨렸다는 게 중요한 그렇죠. 거거든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포인트는 게 그거예요. 그거예요. 예, 예. 민주당에서 고발한 내용에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예. 지금 검찰은 입 다물고 있어요. 검찰은 특별히 지금 언론 플레이를 안 해요. 지금 요즘 같은 상황에 언론 플레이하면 큰일 나죠. 적폐 세력인데. 예, 예. 근데 지금 이 모든 언론이 다 국민의당 입장에 서서 지금 언론들을 막 기사들을 쏟아내요. 이유미와 이준서 죽이려는 놈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이게 꼬붕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발표하는 이거를 예. 언론에 마이크 대고 말한 예, 사람들 예, 예. 이 사람들에 대한 고발을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처벌을 해야 될 사람들은요. 이유미와 이준서는 그냥 잡범이고 얘네들은 시키는 대로 뭘 했던 자발적으로 했던 잡범이에요. 똑같은 내용의 비슷한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차님한테 숨겨놓은 아들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끼리 막 이렇게 그 잡담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한 편의 사이코 드라마를 만들어요. 네. 그러면 그 한 편의 사이코 드라마를 만든 건 범죄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숨겨놓은 아들이 그 15명이래. 막 이런 식으로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빴다 우리 마차. 이 그 팟캐스트 방송에 그 몰래 푸나님 작업하시는 작업실에 몰래 들어가서 녹음 파일 꼭다리에 붙여가지고 방송을 올려버린 거야. 그러면은 그 올린 행위가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얼마든지 마차님의 숨겨진 아들뿐만 아니라 딸과 손녀 손자까지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달림사랑 더 민주님의 트윗입니다. 이재화 변호사가 이런 말씀하셨네요. 검찰이 국민의당 자체 조사를 보고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증거 조작은 법 위반이 아니다. 증거 조작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 순간 범죄이다. 아휴, 이 한심한 국당 정치 쓰레기들아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준서 이 사람이 6일 방송 나가는 오늘이죠. 나가는 날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수사의 기법도 이런 게 있어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준서까지 연관성이 있으면 안 돼. 이준서까지 서갔어야 되는 거예요. 네. 어제 그 조성은이라고 당시에 비대위원이었던 젊은 그 여자분이 들어가신 거 봤죠. 그분은 이제 이유미가 이게 조작된 사건임을 가장 먼저 고백했다는 사람이 바로 조성은이라는 당시 비대위원이에요. 근데 그때 조성은의 말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 청사 앞에서 기자들이랑 일문일답 같은 거 할 때 나오는 이야기라 애매모호한데 그런 뉘앙스도 나왔어요. 이유미가 조작하라고 시킨 세력이 있다는 뉘앙스도 살짝 나오고 그러면서 말을 좀 바꾸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서가 연관성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거 있거든. 검찰청에 한번 딱 들어갔을 때 검찰이 이러이러한 증거를 내밀면서 이제 추궁 비슷한 걸 할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일단 발뺌을 해. 그리고 집에 돌려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철없는 피의자들은 그 상황에서 관련 있는 쪽과 뭔가 연락을 주고받아요. 그런 상황들을 주는 경우가 꽤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네. 저만 해도 오빠 어떡해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6일날 구속영장 청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구속영장을 쳤다는 건 판사한테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속에 사건 핵심이 들어있는 거니까 구속영장을 어떻게 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유미 단독 범행이라고 계속 몰고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뭐 막 계속 욕을 하고 있어도 계속 뒤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준서가 어떻게 되느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반 이상은 국민의당 당시의 최고위원이었던 이준서가 조작을 지시했다까지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것을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그 논조로 뉴스가 나오고 있죠. 조작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퍼뜨린 놈들이 중요한 건데 언론에서 별로 그게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언론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이 나쁜 새끼들. 그 개놈의 새끼들이 그래요. 그렇게 지금 그 프레임을 몰고 가고 있고 퍼뜨린 놈은 딴 놈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한 명이 더 불려 나와야 돼요. 그래 게이트가 정점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이용주예요. 현역 국회의원이 실제로 그 상황에 관련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사건의 중요도가 곱하기 한 4 정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박지원도 좀 뭔가 지금 굉장히 찝찝한 게 있거든요. 거짓말 하고 있는 게 보였잖아요. 지금 최근에도.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당의 존폐 위기에 지금 딱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이준서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되더라도 실제로 국민의당 지도부가 연관이 있다는 대표적인 어디까지 꼬리 자르기. 지금 현재 그들의 작전은 이유미까지. 네. 근데 이준서로 넘어오면 국민의당은 이제 진짜 할 말 없어지는 거고 그게 김인원이나 김성호나 나아가서 이용주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묘한 상황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몰락해 가는 건데 검찰은요 그냥 덮거나 이럴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어찌됐건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젖된 겁니다. 진짜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정권 잡으란 말도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이 상황 때문에 국민의당 그 내년에 지방 선거를 대비한 사람들은 지금 탈당 움직임들을 보이고 실제로 탈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탈당을 해서 뭐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비공식적으로는 오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국민의당 내에서 그나마 가장 그 국민들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가장 서민적인 느낌을 잘 살려주셨던 김경진 의원 갑자기 사라지셨잖아요. 스카요정. 예. 예,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건 정말 좀 정신적 타격이 컸다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그 양반 대선 때 이용해 먹었어요. 예. 이 사건을.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뭐 알고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죠, 우리는. 네, 모르지만 가장 그 항상 언론에서 이렇게 접점이 가장 넓었던 분인데 그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너무 좀 비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망가진 당인지는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메시지를 하나 남기고 모든 인터뷰 전화를 거절하면서 지금 침묵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망가진지 몰랐다. 네. 그것도 비겁한 거예요. 근데 조작 사건은요. 그 사건의 특성상 여러 명에게 진실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조작 사건도 핵심 몇 사람만 알고 있죠. 거기에 같이 휘둘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게 실제로 그게 가짜인지 알았을 사람이 어디까지인가가 사건의 사실 뭐 핵심인 것이고 우리도 모든 그들의 인터뷰를 다 볼 수가 없어서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밖으로 내뱉었던 그 메시지와 그리고 국민의당 대표 선수로 종편 같은 데 보도채널 나갔던 대표 선수들과 했던 말들을 보니까 정말 가관이더만요. 와, 그건 정말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전개는 이렇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이 완전 망하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당장 합당 이런 건 못하는 거죠. 국민의당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같은 당으로서 경합하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메꿔요. 현역 국회의원 뭐 어디 광주 무슨 서구의 누구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다른 당 사람들이 메꾼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면 엄청난 반발이 또 쌓일 수밖에 없어요. 당 배신하고 나는 사람 어떻게 받아주느냐. 그러니까 정계 개편을 할 때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인데 의석이 거의 없던 경북의 몇 석 한 두석 가진 조그만 정당을 흡수하는 건 쉬워요. 반발이 없으니까. 당 경선이 국회의원 되는 방법이었던 호남권에서 그 경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현역이든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든. 그러다 국민당으로 빠져나가는 순간에 바로 메꿔집니다. 그만한 인물들로. 그래서 정계 개편이 된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의당 약점 잡아서 합당하니까 좋아 얘기 아니고 당연히 니들 못 받는다고 메시지를 보내야 일단 가격도 좀 높아지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큰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하나둘씩 기어들어오는 형태. 뭐 그것을 어떻게 말릴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당분간 이 사람들은 거의 무소속에 가까운 야당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정도는 감내해야죠. 관련된 사람 의원직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네. 엄청난 조작 사건을 했던 거죠. 네. 정말 세계적으로도 좀 희귀한 거의 드문 사건이잖아요. 세상에 없는 걸 조작해내더니 뭐를 소지한 죄거든요. 그러면 공표 한 사람은 무조건 죄가 된다는 거잖아요. 공표 한 사람. 그러면 공표 한 사람은 이유미가 아니죠. 이준서도 아니고, 예, 김인원하고 김성호 전 의원 그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공표한 사람이잖아요. 그 이후에 박지원 의원도 줄기차게 써먹었고, 이용주 의원도 줄기차게 써먹었고, 이현주 의원도 줄기차게 그 공개적으로 이렇게 거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공표 행위면은 그 공표를 한 그 사람들이 일단 1차적으로 혐의가 있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목적으로 그 정보를 소지한 사람, 우리가 이게 그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 그러면 그 내부 당직자들, 검증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죄의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미는 조작해낸 그 실무자죠. 제일 꼬리에 실무자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죄의 크기로 보면 제일 작은 사람인 거예요. 이유미 씨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보면. 그래서 검찰이 그걸 알 거잖아요. 이런 그 죄의 특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자기들이 논리를 만들어서 최소한 그 모든 혐의를 이유미와 이준서 두 사람에게 집중되도록 논리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그러면은 한 사람을 더 넣어야 되는데, 당직자들 중에 누군가를. 그건 누가 그러면은 총대 맨다 그러죠? 총대 매고 누가 들어갈 거냐. 보면은 통화가 1분 넘는 게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몇십 초대 그런 거라서. 박지원 씨도 혹시 갤럭시 폰 아닐까요? 그렇게 밝혀지는 거 보면은 검찰은 자기들의 어떤 명운이 걸려 있는, 그래서 국민의당을 묵사발 내야 되는 그런 존재는 아니고,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하는 거는 공정한 수사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라서. 예, 보여줘야 돼. 맥없이 이준서를 불러다가 막 며칠씩 불러대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지. 일단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데, 검찰의 행위를 보면 그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검찰이 뭔가 믿는 게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이렇게 나오는 여러 가지 소스들을 보면. 그러면 분명히 국민의당의 지도부 최소한 몇 명은 조작인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했다. 이게 첫 번째고, 이제는. 그리고 하나 더는 그것까지 부정한다고 해도 올라. 이거 검증 같은 거 필요 없어. 무조건 쏴. 그런 세력까지는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두 번째일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100%예요. 그 두 번째 이상일 가능성. 최소한 박지원은 알았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검증이 잘 제대로 안 된 건데 뭐 상관없다. 그래서 이겨야 되니까 쏴. 이런 정도까지는 갔을 거라고 봐요. 그럼 박지원 씨 목 내놔야 되네. 본인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우리 미애 누나가 칼질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그 목 위에 있는 거 별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 안 되고요. 그냥 법적 처벌만 받으면 돼요. 뭐 목까지 내놓고 그래. 좋지도 않은 거. 그러니까 실제로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거는 건 진짜 열받아. 그거 상징적으로 그 직이라고 해도 자기 지금 직도 없는 사람이거든. 구속하고 피의자로 소환했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는 참고인으로 부른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검찰에서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피레미들이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사실은 나온 거지.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는 이런 거예요. 통화 녹취가 확보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유미가 이준서에게 무섭다, 그만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준서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이준서가 조작을 지시하고 막 그랬을 때, 그러니까 지금 대선 전에 한참 1대1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계속 그게 이제 당에서 막 부풀려지잖아요. 막 지금 그 당시에 대선전에서 공명선거 추진한다는 데 있었던 이용주나 김인원이나 김성호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발언들이 지금 트위터 같은 데 보면 막 떠들고 있거든요. 그대로 나와. 이유미가 조작한 사례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다는 등 막 온갖 것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유미가 이준서한테 했던 말이 정말 무섭다,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 통화 녹취가 확보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그것을 이준서는 이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둥. 그러니까 이준서는 지금 계속 불려들어가고 있는데, 이준서와 박지원 당시 선대위원장 간의 통화가 36초 있었다는 것이 지금 또 밝혀졌네요. 그렇죠. 모를 리가 없. 며칠 날이요? 5월 1일. 5월 1일 날? 대선이 한 4일 전? 아니 일주일 정도 남았죠. 그러니까 공표하기 4일 전. 거기다가 그 사실 조작한 증거를 공표한 날이 5월 5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통화를 결제받고 한 거네. 충분해요. 네, 충분한 시간이죠. 보통 제 통화 내역이 이렇게 녹음되는 앱으로. 안 그러면은 검찰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한 사람만 더 들어와서 하면은 딱 왔고 딱 짜지고 딱 깔끔하게 법리상 깔끔하게 딱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더 들어온다는 거는 조직 범죄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안철수까지 또 이렇게 그 칼끝이 조여지는 거를 피할 수가 없게 되고, 검찰로서도 최선을 다했고 국민의당도 최선을 다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의당 조작 사건은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 야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민주당에서 선거 기간 내에 공식적으로 고발을 한 상태에서 수사가 들어간 거예요. 인지 수사가 아니고 민주당에서 정식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그 내용을 파 들어가다가 보니까 이유미라고 특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조작을 한 것 같은 첩보를 잡아요, 검찰에서. 그래서 놀래니까 얘가 안에다가 막 문자를 돌린 거예요. 나 잡혀갈 것 같아. 큰일 났어. 막 도와줘 이렇게. 그리고선 이게 안 풀리니까 그냥 까발린 거예요.
그리고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된 건데 이유미가 핵심은 아니고요. 이미 검찰에서는 그 내용들의 조작에 관계된 내부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아마 상당 부분 다 이루어져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인지조사가 아니고 고발 수사기 때문에 이미 대충 틀은 짜여져 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와꾸는 짜져 있고 거기에서 이유미와 이준서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피의자로 지금 여러분들이 새롭게 들은 뉴스가 거의 없죠. 이준서를 지금 오늘까지 3번째 소환했어요. 그리고 이유미와 대절신문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오늘. 그 사이에 김인혼하고 김성호가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들로 한 번씩 소환됐다가 출석했다가 한 번 더 부르는까지 부르고 있다.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검찰의 방향성은 잡혔습니다. 저는 증거를 잡았다고 봐요. 이준서가 계속 부정을 하니까 내가 시킨 게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하니까 계속 불러대고 있는 건데 이유미가 한 말이 이준서가 한 말과 같으면 여러 번 부를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이유미가 있고 이유미 관련된 나오는 증거들이 있고 각종 검찰이 수집한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안 맞아떨어지니까 계속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은 이준서가 당시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가도 상관없어요. 이준서의 지시라든지 또는 알면서도 방조했다든지 이 두 가지를 놓고 그 연결고리 이유미가 정말로 단독 범행한 게 맞냐를 지금 맞추고 있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요즘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번뜩 생각났던 게 이게 죄로 지금 보고 있는 게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는 그 허위사실 공표죄 이걸 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법 내용이 정확하게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할 목적으로 그 정보